자, 반갑습니다. 금주 이제 제가 조금씩 또 그래도 시간을 짬이 나는 대로 이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제 항상 한 주 이슈를 좀 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연습 루틴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조형 실력, 그러니까 모델링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거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해부학 강의 다음에 신체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모델링까지 진행을 하는데, 정말 이 방법 자체는 최고입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한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으면은, 이제 합쳐가지고 그거를 봤을 때, 비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캐릭터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반복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이제 초반에는 이것저것 많이 보면서 대신에 모델링을 할 때에는 자료를 최소한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육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함정에 자꾸 빠지는 것들이 비율을 먼저 찾아가지고 전체적인 실루엣이죠. 비율을 먼저 봐야 되는데 비율마다 근육의 길이나 형태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무심코 보는 내가 참고하는 자료들이 비율이 다른 것들을 봤을 때 거기 각도나 그 근육의 각도, 다음에 근육의 두께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은 비율하고 안 맞는 캐릭터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먼저 확실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기본 비율을 잡고 나서 거기에 맞도록 이제 근육의 형태를 그려나가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전체적인 실루엣을 먼저 공부를 먼저 하고 간략하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성도보다는 전체 실루엣 형태 구조죠. 뼈의 구조를 먼저 적당하게 만들고 그 위에 근육을 그리면서 어떤 구조로 만드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조형 실력의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고 캐릭터 인체는 보통 인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브러쉬 한 대여섯 개면은 제가 항상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이 많은 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실제 과외를 하고 할 때에도,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에도 갑옷 캐릭터를 처음에는 이제 지브르시가 제 커리에도 제 영상 올라온 순서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뭐 몬스터든 뭐든 무작위로 막 만들어요. 아무거나, 대신에 간단하고 결과물을 빨리 볼 수 있는 그 위주로. 그래서 뭐 몬스터를 만들어도 얼굴만 만든다든지 그런 전체적인 실루엣만 만든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피고님이라고 읽어야 되나?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잖아.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일단은 손에 툴 자체 회전 돌려고 확대 축소하고 이런 게 익숙해질 때까지 제일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것저것 뭐든지 많이 만들어 본다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시간을 재면, 이건 저도 이렇게, 이거는 근데 저는 조금 뒤에 캐릭터 완성도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시점에서 시간을 한번 체크해봐라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밀도 올리는 것들은 이제 좀 잘 나왔을 때 저랑,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언 감사합니다, 피우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만들 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나온 캐릭터, 이거는 비율이나 이런 게 좀 잘 나온 것 같다 이러면 그때 이제 밀도를 높여서 그 디테일을 한번 좀 잡아보고, 그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 완성.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그런 게 인체는 인체 정도, 이제 왜냐니까 이런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드 서페이스라고 하는 갑옷을 많이 만들어요. 아니면 약간 SF나 이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아무래도 국내에는 SF보다는 이제 그 갑옷 캐릭터 판타지 게임에는 또 특히 그런 게 많죠. 자, 그래서 인체 같은 경우에도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디테일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루엣을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만 진행을, 제가 영상도 올라와 있는 이유가 그 뒤로 이제 근육을 파고 이런 거는 본인의 노력에 이제, 왜냐면 근육 종류나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체를 이 정도로 만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비율을 잡고 나면은 그 위에 이제 이렇게 하드 서페이스 같은 작업을 주로 많이 해요. 요렇게.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만들어내니까 다 딱딱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기존에 엑스트랙트가 있고 맥스에서 만드는 게 있고 토폴로지가 있고, 이런 방법들이 이제 이 툴들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제 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이런 것들 만들고, 그 다음에 문양이나 아니면 스트로크로 이제 이런 프레임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이제 스트로크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 있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그 다음에 이제 익히시면은, 기능을 익히고 나서, 원래 제가 보통 컬이 순서도 그래요. 일반적인 실루엣 정도만 만들 수 있도록 먼저 훈련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갑옷 캐릭터를 꼭 만들어 봐라고 수업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기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거는 내가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런 각도나 이런 살짝 들어가 있는 이런 것까지도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드 스페이스 공정이죠. 그렇게 작업을 할 때 이 폴리 그룹이라든지 마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숙련도를 모두 다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웬만하면 얼굴도 안 만듭니다. 실제로는 갑옷 그냥 캐릭터로 그냥 그거를 하나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딱딱한 오브젝트는, 아니면 벨트나 이런 구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체 공부를, 그러니까 인체 공부는 그 중간 중간에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꼭 인체를 작업을, 실루엣 작업이든 디테일 작업이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과물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물론 이제 피규어 쪽으로 진행을 하신다 하면은 이제 포즈도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포즈 공부는 그 지브러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맥스에 보시면은 바이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의 그 장난감 같은 바이패드를 가지고 포즈를 잡는 게, 아무래도 이건 지브러시에서 쓸 수 있는 그 지스피어는 한계가 있어요. 포즈를 잡을 때. 그리고 이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제이 카페는 아니지만은 저희 다른 카페,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게임 모션 마스터님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그 포즈를 잡아볼 수 있도록 샘플되어 있는 캐릭터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링크 돼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리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깅이 되어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실제로 포즈를 좀 연습을 해보시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바이패드로 가는데, 얘들이 이제 그 보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뼈 구조나 나중에 손가락에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션 마스터님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그 포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손으로 스컬프트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포즈나 인체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디지털로 드로잉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기본 근육 구조에 조금 약함이 있고, 그 다음에 포즈, 균형 잡힌 포즈라든지, 저는 나름대로는 제가 만든 캐릭터들 쓴다고 하는 캐릭터들 보면 발판 치우고 세워도 다 씁니다. 실제로 제가 뽑은 캐릭터들 보시면은 자, 보통 이런 캐릭터들 지금 보시면은 이 바닥은 물론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실제로 이거는 저도 좀 깜짝 놀랐지만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얘가 서요. 그만큼 무게 중심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 계산을 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징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얘들 가지고 포즈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링 자체를 잘 하시긴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인체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되, 일단은 지브러시 툴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스트로크도 있고, 여기 서페이스가 있고, 이게 나노메시가 있고, 이런 것들 정말 많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모델러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UV를 펼칠 수 있으면은 UV를 펼쳐서 이제 요런데 문양이나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툴의 기능들이죠. 문양을 직접 무조건 마스킹을 해서 그려 넣는다든지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만 잘 편집해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툴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이제 퀄리티를 종합적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연습 루틴은 뭐 이제 지금 피고님께서 설명하신 게 저는 100% 동의합니다. 대신 약간 이제 그 순서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는 꾸준하게 하면서 차라리 이제 좀 딱딱한 오브젝트들, 갑옷이나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훈련을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오브젝트를 볼 때 단면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에 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많이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캡으로 지금 주영님 이제 뭐 이런 질문도 올려주셔서 다 카페 활성화 다 같이 이렇게 봤으면 좋은 것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뜨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요거는 가장 이제 그 지브러시에서 그 하드 스페이스 공부, 이것도 하드 스페이스랑 이제 그 같이 진행이 되네요. 보면 보통 이제 이런 오브젝트들 맥스에서는 보이는 게 이제 좀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게 메시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완벽하게 이렇게 원이 진행이 돼서 이제 그 이렇게 만약에 오브젝트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고지를 해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 앞면 잘 보세요. 자, 보시면은 Shift F 해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이제 요 끝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그런데 얘들을 이제 모델링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내가 실제로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모델링으로 바꿔서 얘들을 모델링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형태를 만들고 이렇게 했죠. 요렇게 해서 보냈을 때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일단 먼저 고지가 한번 됐기 때문에 보세요. 면이 알아서 자동으로 얘를 다 연결을 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게 개념이 이게 이제 하드 서페이스 공부를 하실 때 아까 그런 딱딱한 그런 이제 표면 만들 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최소한의 사각형 구조로 면이 이제 버텍스가 이루어져 있지만은 얘들이 또 익스포트를, 그러니까 게임으로 익스포트를 할 때 엔진이 내는데 들어가겠죠. 그럼 익스포트를 할 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얘들의 실제 구조는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구조가. 딱 보시니까 요거 똑같이 나오시죠. 아까 위에 그 지브러시를 고제를 했을 때랑 똑같죠,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면의 구성이 완벽하게 사각형으로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넘기면은 실제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 UV를 펴서, 그럼 여기도 면이 실제로 필요 없겠죠. 근데 UV를 펴서 여기 그러니까 뒷면이라서 안 보이는 경우겠죠. 그러면 대부분은 뒤쪽에 얘를 안 만듭니다. 어차피 배경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벽이나 이런데 뒤가 보이면 뒤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안 만드는 게 기본이고,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쓸 거면은 UV를 얘를 따로 이렇게 뒷면을 따로 이제 UV를 뜯어내시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얘들을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게 기본 정석이긴 해요. 그게 이제 노멀맵 추출할 때 이렇게 안 꼬이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죠. 보통 노멀맵 추출하기 위해서 저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배경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얘를 지브러시를 안 거치고 그냥 사진 이미지나 기본 합성을 해서 노멀맵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으로 노멀맵을 추출하겠다면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이제 안 보이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하드 서페이스 구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서 이걸 인지를 하고 어차피 내가 그래서 뭐 나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쓸 거다 하면은 그냥 쓰셔도 UV 펼 때만 제대로 잘 펴시면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오브젝트는 UV 만약에 이렇게 구겨지는 부분은 이 부분만 따로 이제 잡아가지고 UV를 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뒷면만 UV 관리만 잘 하시면은 아무 지장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고지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디바이더를 올려서 뭔가 작업을 하겠다 했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면의 구조가 확실하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로우 폴리곤일 때는 아무 이자가 없고요, 아무 문제가. 다음에 이제 하이 폴리곤으로 만들어서 원본을 쓸 거다 했을 때에는 얘들이 디바이드나 이럴 때 문제가 조금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얘 이쪽 뒷면이 안 막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디바이드 올리면은 이제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끝에 처리를 조금 잘 하셔서 뭐 하이폴리곤에서는 쓰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은 딱히 하이폴리곤 안 들어가도 그냥 노멀면만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과물을 어디 퀄리티 정도로 잡고 있는가에서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확실하게 얘들은 라인이 이제 그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대로 정렬이 안 돼서 나올 거다. 그리고 디바이드나 이런 거 올렸을 때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이 샘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결과물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한 이제 작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에 따라서 처리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 볼게요.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액티브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뭐 몇 개가 정석이다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퀄리티 마감에 따라서 다르고, 대신에 지브러시에서는 대부분 600만 개가 리미트입니다. 600만 개에서 800만 개 정도가 기본 메모리 세팅이죠. 그래서 1000만 개까지 넘어간다 하면은 그때에는 반드시 디바이드 작업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아예 이제 디바이더로 나눌 수가 없게끔 되는 경우가 있고 튕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디바이더 1단계씩 올릴 때마다 곱하기 4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처음에 기초 단위가 10만 개든 5만 개든 2만 개든 곱하기 4 하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숫자에 만나요. 4의 배수로 계속 5, 6, 7분씩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좀 엄청 디테일하다 이러면은 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브러시에서 한 덩어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대부분 600만 개에서 한 800만 개 사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보다 작게 쓸 수 있으면 작게 써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그게 폴리곤이죠. 폴리곤. 얘들도 폴리곤 개수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들이니까, 얘들 보시면 얘들은 이제 제가 그냥 합쳐버렸는데, 요건 이렇게 합치는 게 아니고 부품별로 따로 뜯어서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제가 하나로 합쳐버린 겁니다. 얘들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렇죠. 대부분 비슷한 숫자로 가요. 얘들은 면이 많은 게 캐릭터가 2개인가 3개인가 겹쳐 있을 거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얘도 이제 밑에 토탈 보면 240만 개죠. 면이. 그러니까 얘들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면 기준은 딱히 없지만은 기본적인 지브러시의 리미트 한계는 조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이 다이나믹으로 안 붙는다. 그룹이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안 붙는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오브젝트가 떨어져 있으면 안 붙겠죠. 근데 이거는 현상이 그럴 수가 있어요. 보통 아까 이런 것들이 붙이실 때 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뭐 손을 하나 갖다 붙이셨다고 하는데, 그냥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손을 이제 세팅을 하고, 자, 여기 이제 붙일 때 이제 보통 붙일 때 이제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게 면의 밀도가 너무 높아질 때, 그러니까 스무스가 안 먹어서 안 붙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얘들 다이나믹으로 그러면 당연히 변형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면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켰죠. 다음에 여기도 다이나믹으로 그냥 변형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얘 둘이를 이제 머지로 해서 이렇게 붙여줬겠죠. 머지 다운으로. 그래서 둘이 합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다이나믹으로 이제 바꿔주는데,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얘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근데 얘들을 이제 다이나믹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런데 면의 밀도가 이제 많이 높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높았나? 얘들이 이렇게 안 먹어서, 이렇게 이제 스무스가 안 먹어서 안 붙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이 비율이 내는 거 맞추고 실제로 떨어져 있으면 또 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은 이렇게 잘 붙죠. 그래서 이제 그룹이 그 방금처럼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그룹이 켜져 있으면은 안 붙고 애들이 따로따로 진행이 됩니다. 얘들 그룹이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면은 얘들이 그룹별로 이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방금 윗면에도 그룹이 있었으니까 얘들도 이제 따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 말고는 연결이 확실하게 서로 이제 다 해야 됩니다. 얘들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뭐 기본인데 좀 그게 아니라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겠죠. 이렇게 해서는 붙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서로 겹치도록 좀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면으로 메꿔서 다이나메시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은 이렇게 좀 붙을 거예요. 근데 얘 지금 떨어져 있는 얘들 때문에 그렇죠. 얘들 때문에. 그래서 뭐 수리는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이나메시로 바꾸신 다음에 스무스 다음에 그룹 체크 요 정도 말고는 잘 달라붙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회생이 안 됩니다. 다시 그룹 나눠서 모델링 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 캐릭터 만들 때 이걸 A 포즈라고 합니다. A 포즈. A 포즈가 아니면은 T 포즈라고 해서 팔을 완전히 겨드랑이를 벌려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종류는 A 포즈와 T 포즈.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캐릭터를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다리도 좀 다르죠. 그 뭐냐 바지가 좀 통이 큰 게 붙어가지고 다리를 일자로 잡았을 때 둘이 붙으면은 다리도 조금 벌려줘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일자를 좀 선호하는 편이 모델링하기가 좀 편해요. 다리가 일자로 서 있으면은. 그래서 보통 얘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다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제작되어 있는 게 T포즈인데 이 상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A포즈랑 T포즈가. 아이고 면이 많네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팔을 펼쳤을 때 그러니까 A4주를 이렇게 펼쳤을 때 만들 때 약간 이제 생각을 이렇게 게임 쪽으로 쓸 때는 생각을 해야 될 게 뒤에 이제 당연히 팔을 이렇게 A4주로 펴져 있으면 뒤에 활백은 위치도 이제 이게들이 이렇게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왜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얘들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팔이 다시 포즈를 잡는다고 팔을 내렸을 때 얘들이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 세팅이라고 해서 세팅을 좀 더 정교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쪽으로 쓸 때에는 T 포즈보다는 주로 A 포즈를 많이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헐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만들 때 등 뒤에 활백은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헐크 같은 거 만들 때에는 얘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이 구간이 전체적으로 살짝 앞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얘들은 이런 식으로 살짝 앞으로 돌아가고 팔도 살짝 앞으로 벌려서 이렇게 되죠. 그럼 물론 상체는 잠깐 이렇게 되는 거 앞쪽으로 살짝 더 휘었겠죠. 그렇게 해서 뒤쪽이 최대한 여기 뒤쪽이랑 안 걸리도록 만들어주는 경우. 그래서 덩치 큰 캐릭터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죠. 뭐 모델링 컨셉, 애니메이션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세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A 포즈로 작업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거다. 여기 붙는 부분은 다시 여기 이제 그 서브툴 합쳐가지고 여기 면을 한번 메꿔 보세요. 그 스타일 나는 면 부분들. 그리고 다이나메시를 한번 먹여 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면을 좀 메꿔서 위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메꿔지죠. 이렇게 스무스도. 그래서 면이 많아서 오히려 얘들이 안 붙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800개가 돼 있었네. 이런 식으로 잘 메꿔지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작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겨드랑이는 꼭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뭐
그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뭐 요것들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슈가 될 것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주말 주간 이슈가 됐던 것들 최대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오,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 감사합니다. 음, 얼굴도 이제 많이 무섭게 인상이 잡히는데 옆에서 보면 아직까지 좀 그렇죠. 그러면은 눈매 자체를 조금 더 올리시든지 하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초식 동물하고 육식 동물의 눈이 시야각이 조금 다른데 그 부분도 한번 보세요. 보통 육식 동물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눈이 앞쪽으로 좀 보이고,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뒤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각, 그러니까 눈의 위치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좀 그 보이는 그 요는 형태나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볼록한 부분에 대응을 해서 요런 데도 같이 커진다든지, 그렇죠. 여기가 지금 볼록한 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죠. 물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갈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 들어가면 또 상관이 없겠죠. 그만큼 대신에 여기 끊어주는 것들 버릇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승모근이랑 그다음에 어깨 근육이랑 항상 끊기는 부분들, 그다음에 겨드랑이 표현도 잘 하셨죠. 얘도 잘하면 이제 붙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팔을 더 벌리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공유 감사하고 작업 열심히. 다음에 등 뒤쪽에서 봤을 때에는 팔을 뒤로 뻗어서 얘가 좀 좁아졌긴 좁아졌는데, 나중에 그럼 포즈 잡을 때 요거는 이제 팔을 앞쪽으로 뺀다든지 하면 얘들이 바깥쪽으로 또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컨셉은 제가 저번에 설명한 대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우,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공유 감사합니다. 자, 작업들 열심히 합시다. 저도 주말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 시기인데, 저도 조용히 이제 잠수 타면서 집에서 작업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활동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이제 최대한 시간을 조금씩 내서 피드백, 뭐 관련 이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열심히 합시다. 이만.